혼란의 밤, 그리고 차가운 이성.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은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서울 도심 한복판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으로 무장한 군대가 진입했고 헬기가 상공을 갈랐습니다. 시민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1980년의 트라우마를 혹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공포와 분노라는 뜨거운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 내부에서는 아주 차갑고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 장치 하나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치의 설계자는 300년 전 지구 반대편 프랑스에 살았던 한법학자입니다. 샤를 루이 드 스콩다, 우리에게는 몽테스키웨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월 3일의 그 긴박했던 밤을 감정적인 시선이 아닌 냉철한 해부학자의 시선으로 다시 보려 합니다. 300년 전 몽테스키웨가 법의 정신에 새겨넣은 민주주의의 설계도가 어떻게 2024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붕괴 직전에서 구해냈는지 그 정교한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제1부 괴물의 탄생을 막아라. 몽테스키웨의 공포. 시간을 1748년으로 돌려봅시다. 몽테스키웨가 살던 시대는 짐이 곧 국가였던 절대 왕정의 전성기였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었고 왕이 손짓하면 누군가는 감옥에 가고 누군가는 처형당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국가의 모든 권력이 단 한 사람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던 시대. 몽테스키웨는 이것을 전제정디의 SPOTISM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전제정의 본질을 공포라고 규정했죠.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될 때 인간은 자유를 잃고 오직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 공포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물 같은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을까? 인간의 선한 의지나 왕의 자비심에 기대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자유를 보장할 방법은 없을까? 그 해답이 바로 법의 정신 11권에 등장하는 유명한 명제입니다. 권력이 남용되지 않게 하려면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사물을 배치해야 한다로. POUVOIR ARRT로 POUVOIR. 이것은 매우 냉소적이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통찰이었습니다. 인간은 권력을 쥐면 반드시 남용하게 되어 있다는 성악설적 전제 위에서 누군가 독주하려 할 때 다른 권력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구조, 즉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게 만드는 상권 분립이라는 안전장치를 고안해낸 것입니다. 이번 12.3 사태는 몽테스키웨가 그토록 경계했던 악몽이 현실화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군대라는 물리력을 동원해 입법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시도. 계엄 포고령 1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국회 및 정당 활동 금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안 유지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분산된 상태를 참지 못하고 다시 하나로 합치려 했던 몽테스키웨가 말한 전제정으로의 회귀 시도였던 것입니다. 제2부 행정부의 핵버튼 개헌권의 본질과 위험.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왜 대통령에게 계엄이라는 위험천만한 칼을 쥐어줬을까요? 우리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효율성 때문입니다. 국가는 때때로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국가가 전복될 위기 앞에서 국회에 모여 토론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때 헌법은 잠시 행정부에게 독재적인 권한을 빌려줍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사법권과 행정권을 계엄사령관에게 집중시켜 신속하게 위기를 진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존립을 위한 고육지책이자 헌법이 허용한 합법적 예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효율성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따릅니다. 바로 내부의 적을 향한 오남용 가능성입니다. 몽테스키웨는 집행권 행정부의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물리적 폭력 수단인 군대는 본래 외부의 적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칼끝이 내부,
즉 주권자인 국민과 그 대표 기관인 의회를 향하는 순간 계엄은 국가를 구하는 약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죽이는 독약이 됩니다. 12월 3일 밤 우리는 그 독약의 뚜껑이 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행정부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물리력이 입법부를 포위했습니다. 몽테스키웨의 우려대로 집행권이 입법권을 물리적으로 제압하여 상권 분립의 균형을 깨뜨리려 한 것입니다. 만약 이 시도가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그날부로 몽테스키웨가 말한 자유가 없는 상태, 즉 전제정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제3부 입법부의 방패 헌법 제77조 5항의 미학, 탱크와 총 그리고 헬기, 행정부의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 민주주의는 풍전등화였습니다. 시민들의 맨몸 저항? 물론 숭고합니다. 하지만 5.18 광주처럼 너무나 큰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재판? 너무 늦습니다. 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릴 즈음엔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을 테니까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행정부의 폭주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브레이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헌법 설계자들은 바로 여기에 가장 즉각적이고 강력한 킬 스위치를 숨겨두었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주목하십시오.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해제하여야 한다. 이것은 권유가 아닌 헌법이 대통령에게 내리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새벽 1시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장에 모였습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담장을 넘고 봉쇄를 뚫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투표. 찬성 190표. 만장일치 가결. 이 순간은 세계 헌정사에서도 보기 드문 몽테스키웨의 이론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현실에서 증명된 장면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총과 탱크를 가진 군대입니다. 다른 한쪽은 고작 종이 한 장과 투표 버튼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시스템 안에서는 그 종이 한 장국회의 의결이 탱크 부대를 멈춰 세웠습니다. 물리적인 힘포스를 법적인 권위 어소러티로 제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민 통제의 핵심이자 몽테스키웨가 설계한 권력에 의한 권력의 견제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시스템 안에서 합법적으로 독재를 막아내는 기술.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위대함입니다. 제4부 사법부의 시간과 깨어있는 시민. 국회의 결의로 계엄군은 철수했고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몽테스키웨의 기계장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또 다른 톱니바퀴 사법부가 돌아갈 차례입니다. 몽테스키웨는 사법권을 어떤 의미에서는 무와 같은 권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군대를 부릴 수도 법을 만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법부는 이번 계엄 선포가 헌법적 절차를 지켰는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법의 잣대로 차가운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입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폭주를 막았다면 사법부는 과거의 행위를 심판함으로써 미래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주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상권 분립 시스템을 실제로 작동시킨 에너지원. 그것은 바로 여러분 시민이었습니다. 몽테스키웨가 살던 시대의 견제는 귀족과 왕 사이의 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 그 균형추를 쥐고 있는 건 시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새벽에 목숨을 걸고 국회로 달려갈 수 있었던 힘, 군인들이 차마 시민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수많은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 2024년 12월 3일의 밤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헌법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상권 분립은 교과서 속에 박제된 죽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3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의 삶과 자유를 지켜낸 살아있는 생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제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몽테스키웨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오직 권력이 남용되지 않을 때에만 존재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권력이 언제든 남용될 수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막아내는 힘이 우리 손안에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건축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보수하고 감시하고 지켜내야 하는 정원과 같습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권력이라는 잡초는 금세 자라나 정원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시스템을 감시하는 눈. 그것만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막고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